한나라당의 예산안 심사 강행에 반발해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등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감산 체제에 이어서 감원 바람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예산 조정 소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서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하는 등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위를 열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개수 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소위 강행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소위를 중단시킨 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와 문방위 등 국회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커지면서 각종 민생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10월 소매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6%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난해 1월 0.4%가 감소한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하면 3.7%나 급감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전월비로는 추석 이후 식료품,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2.0% 감소하였습니다. 불변 금액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하였고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업도 3.7%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류와 신발,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가 급감했고 승용차와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의 판매액은 0.5%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의료용품, 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판매는 4.3%가 늘었습니다. 전체 판매액에서 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생활 필수품의 구입에만 겨우 지갑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는 상승한 반면 전통시장과 지하상가의 판매액은 급감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 근로자가 지난달 2만 2천여 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새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2만 8천여 업체로 근로자 수는 2만 2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생한 임금 체불 근로자 1만 6천여 명에 비해서 무려 33%나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감산 체제에 이어서 감원 바람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비정규직 근로자 퇴출에 들어갔고 현대차 협력업체의 구조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들어 울산 2공장의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현대차의 조업 단축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자 협력업체들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좌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인력 감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에 지난 98년 IMF 사태 당시의 정리해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완성차 업체 가운데 상황이 제일 심각한 쌍용자동차는 발직사원 1,700명을 대상으로 교대로 한 달씩 안식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 350명을 사내 협력업체 업무로 배치 전환하는 대신 같은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희망퇴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350여 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월 달이 되면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아주 걱정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GM대우자동차는 연장 근무와 휴일 근로를 중단한 데 이어 각 공장별로 8일 내지 25일간의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업계에 본격적 한파가 밀어닥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우려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쯤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CBS 뉴스 권영렬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된 이후 대형 할인 매장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계당국은 이마트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마트 남양주점이 미국산 목심에 호주산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고 밝히고 국민 여론이 여전히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세종증권 인수비리 수사의 초점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옮겨진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말쯤에 박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심나리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가려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초점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급속히 옮겨졌습니다. 현재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와 차명 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 수백억 원대의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농협이 자회사인 휴캠스를 태광실업의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와 관련해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을 수일째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미 5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돼 있는 데다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정 전 회장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말쯤 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의 돈 일부가 노건평 씨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심날입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비료 구매나 쌀 수매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 함께 비료 구매 또는 쌀 수매 실적이 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역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5명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고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은 본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도 비료 구매나 쌀 수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이 C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과 경인방송 주식회사 등이 CBS와 소속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선고 공판에서 백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지 측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백지 측은 CBS가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각종 루머를 유포해 경인방송의 개국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12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현 집권당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반정부 시위대는 이틀간의 공항 점거 농성을 해산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공항 시위 과정에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고 국내외 승객 35만 명이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이틀간 농성이 벌어졌던 태국의 공항으로 한번 가봅니다. 태국의 공항 2곳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가 모든 농성을 해산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철수하기 시작했고 안전 점검이 끝난 대로 여객기 운항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Leave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Everyone will leave the airport by 10 o'clock in the morning. We withdraw from everywhere. 공항 측은 시위대의 오랜 점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파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화물기의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 여든 한 번째 생일을 맞는 태국의 부미볼 야둘라떼 국왕. 시위대에서는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계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농성을 벌이겠다고 하는데요. 탁신 친하와 전 총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 위기에 임박한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 빅3가 의회에 총 34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최고 경영자들은 연봉을 단 $1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열고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해안을 카약으로 일주한 남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카약을 몰아 469일 동안 11,000km를 달렸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기록에 남겼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 보전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이나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서울, 경기도 지방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